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다툼? 아니면 살림의 무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서연 씨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는 사실 결혼 전까지 크게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씩씩하고 현실적이고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서연 씨가 결혼 3년 차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없어져야 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처음 든 건 어떤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요일 저녁 시댁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남편 강민준 씨가 혼자 먼저 시댁에 가 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봉지 사들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웃음소리, 즐거운 식사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서연 씨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연 씨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문 앞인데 나가봐.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직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강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서연 씨를 보자마자 눈을 약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게. 오늘 온다고 했어? 나 못 들었는데.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가족 저녁 식사라고 했는데 서연 씨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식탁을 봤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민준, 시누이 민정, 그리고 서연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30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시어머니 옆에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는 정확히 5개였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를 위한 자리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저녁 식사라는 자리에 아내의 자리는 없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 그 식탁을. 서연 씨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을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혹감,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믿기 어렵다는 혼란. 그 모든 것이 단 3초 안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연 씨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절대 이 집에서 지지 않겠다. 그 결심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서연 씨와 강민준 씨가 처음 만난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공통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첫날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민주는 과묵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유머 감각이 있었고 서연이 하는 말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점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중소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33살이었고, 서연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31살이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1년 반의 연애 끝에 2020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하객도 많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것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초 서연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순례 씨는 첫 만남에서부터 서연에게 까다로운 인상을 줬습니다. 딱히 말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어딘가 계속 품평을 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집 살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는 식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어르신의 기준이라고 이해하며 맞춰가려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 강홍철 씨는 말수가 적고 자기 방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딱히 관심이 없는 타입.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강민정. 당시 28살이던 민정은 외모가 반반하고 말이 많고 씩씩한 성격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민정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에너지가 넘쳤고 오빠 민준을 정말 좋아하는 게 티가 났으니까요. 시누이가 오빠를 챙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서연에게 유독 말을 골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찌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옳게, 요리 잘 못하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다들 못하더라고요. 서연이 음식을 차려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만든 음식을 내놓은 자리에서 저런 말을 들은 겁니다. 서연은 웃으며 그런가요? 라고 넘겼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올케는 오빠 스타일이 아닌데 오빠 원래 되게 활달한 여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 마음이 항상 스타일대로 가진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날 밤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런 말 했는데 나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걔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 신경 쓰지 마. 내 스타일 맞거든, 당연히.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1년 차까지는 그 정도였습니다. 살짝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 시누이 한 명 까다롭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냐며 서연은 민정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했습니다. 그 거리는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봄에 무너졌습니다. 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오빠 언니를 데리고 나타난 날부터 여기서 잠깐 오빠 언니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민정은 그 여자를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게 인사해요. 이 언니는 나랑 진짜 친한 언니야. 자주 볼 거야. 오빠 언니가 아니라 나의 친한 언니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 강민준의 대학교 때
사귀던 전 여자친구 한채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민정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민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로부터 2달이 더 걸렸습니다. 한채원이 처음 시댁에 등장한 건 2022년 3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서연과 민주는 시댁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연의 시각에서 그 여자는 그냥 민정의 지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30 초반의 여자. 처음 보는 사람. 민정이 나 친한 언니야라고 소개했고, 채원은 서연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원이라고 해요. 민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연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의 점심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원인을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는데 돌이켜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채원이 시어머니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이 집을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드라마 봤어요? 라는 식의 말이 나왔을 때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둘째, 민준이 채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채원 쪽을 보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유독 많았습니다. 셋째, 민정이 채원과 대화를 주도하면서 서연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채원 씨, 원래 민정이랑 친한 사람이야? 어머니랑도 아는 것 같던데. 민준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응, 민정이 친구야. 오래된.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원의 방문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채원은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민정이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시어머니가 먼저 불렀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서연이 시댁에 갈 때마다 채원이 있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서연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민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학번이 같았고 그 동료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민준 씨? 나 알지. 대학 때 되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 있었는데. 한채원이라는 애. 되게 오래 사귀다가 졸업하고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서연은 그 순간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한채원이요? 응, 왜 알아?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름이 좀 낯익어서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서연은 5분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채원, 남편의 전 여자친구, 대학교 때부터 오래 사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매주 시댁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정이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민준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만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에게 채원이 전 여자친구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대학 때 사귀었어. 근데 완전히 끝난 지 오래됐고 지금은 민정이 친구로 그냥 알고 지내는 거야.
괜히 말하면 오해할까봐 말 못했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한 거야? 내가 오해할까봐? 응. 그러면 지금 내가 오해하는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건 단순히 신우이가 친구를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정이 채원과 함께 있을 때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하는 말들이 언니 요리 진짜 잘하지. 우리 오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어머니도 언니 음식이 제일 입에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언니, 우리 오빠 대학 때 같이 갔던 그 카페 아직 있대. 거기 진짜 추억이지? 이런 말들이 채원과 민정 사이에서 오갈 때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터진 건 3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채원이 해온 나물 반찬을 시어머니가 드시면서 채원이 손맛은 진짜 오래돼도 변하지 않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민정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채원은 웃으며 민정아하고 불렀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욕실 문을 잠그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래 조용히. 여러분, 이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신우이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매주 시댁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반겼고 신우이는 그 여자 앞에서 오빠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며느리 면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욕실에서 울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할 기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서연이 상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방식으로. 그로부터 3주 후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침에 일어나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부모님 댁에서 저녁 먹는 거 알지? 나 오후에 먼저 가 있을게. 당신은 일 끝나고 와. 서연의 직장은 그날 오후 반차 근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사실을 알고 먼저 가 있겠다고 한 건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알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서연은 반차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을 한 봉지 사들고 평소와 다름없이 시댁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운 식사 소리. 그리고 낯익지만 서연의 것은 아닌 여자 목소리. 서연은 초인종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문 앞인데 나가봐. 1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게. 오늘 온다고 했어? 나 못 들었는데. 그 말, 그 눈빛. 서연은 그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식탁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준, 민정, 그리고 한채원. 5개의 의자, 5사람. 서연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자 하나를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식탁에는 딱 5자리가 세팅되어 있었고 이미 5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며느리는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왔어? 민준이 서연이 온다고 안 했잖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 한마디에 민준이 멈췄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낮고 매우 조용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준, 민정, 채원, 그리고 딱 5개의 의자, 그리고 채원을 봤습니다. 채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갑자기 오게 돼서. 갑자기요? 서연이 민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제가 가족 저녁 식사에 갑자기 온 건가요? 민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들고 온 샤인머스켓 봉지를 식탁 한쪽 모서리에 내려놨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남편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민준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3초를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서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자리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네. 민정아, 의자 하나 더. 괜찮아요. 서연이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저 오늘 식사 안 하고 갈게요. 그 말에 채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울게요. 이런 상황에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서연이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정면으로. 채원 씨. 채원이 멈췄습니다. 채원 씨가 자리를 비울 이유는 없어요. 이 자리가 채원 씨 자리니까요. 처음부터. 그 말을 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5사람 중 그 말 이후 제대로 눈을 마주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뭐야, 왜 사진을? 민정이 말하려는데 서연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속도로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서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참았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참았고 아파트 1층 로비에서 혼자 걸어 나올 때까지 참았습니다. 주차장에 도달했을 때 서연은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대고 딱 2분을 울었습니다. 2분이 지나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5사람, 5개의 의자, 그 안에 없는 자신의 자리. 서연은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친언니에게. 언니, 나 이제 움직일 것 같아. 그날 밤 민주는 서연에게 수십 번 전화했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귀가했을 때 서연은 이미 침실 문을 잠근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이 출근한 뒤 차분하게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혼인 전문 변호사에게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년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이 처음 시댁에 등장한 날짜, 그 이후 방문 횟수, 민정이 서연 앞에서 한 말들,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했어야 했는데라는 발언을 한 날짜와 상황, 그리고 어제 저녁의 일, 5개의 의자와 그 사진. 서연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이 이 상황에서 가장 냉정하게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사흘 후에 잡혔습니다. 서연은 그때까지 민준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민준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서연은 한 문장으로 끊었습니다. 나 지금 생각 정리 중이야. 준비되면 말할게. 민준은 그 말에 더 이상 건들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수요일 저녁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 잘못했어. 채원이 일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 민정이한테도 얘기할게. 다시는 채원이 데려오지 말라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지난 2년 동안 채원 씨가 시댁에 드나드는 거 알면서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였어요.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였어요?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거 저도 이해해요. 대답이 뻔하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변호사 상담 예약해놨어요. 같이 가든지 아니면 각자 가든지 선택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이혼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게 옵션에 있다는 거는 맞아요. 민준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 대화 이후 2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민준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상황의 무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변호사를 예약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연이 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차갑고 논리적으로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민준에게는 어떤 감정적 호소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서연이 조용히 민정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정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시간 돼요? 민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 정리한 문서가 있어요. 채원 씨 관련해서요. 민정 씨가 한 발언들도 날짜별로 기록해뒀고요. 변호사 상담 전에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답장이 한참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에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둘이 만난 건 그 주 금요일 시댁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채원의 방문 날짜, 민정의 발언 내용, 시어머니가 채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 그리고 그 일요일 저녁의 사진. 민정은 그 파일을 보면서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옳게, 이거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채원 언니는 그냥 내 친구고. 민정 씨, 서연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가 오빠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저 앞에서 한 날짜가 여기 있어요. 그날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이게 그냥 친구 얘기예요? 민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식사. 5개의 의자에 5명. 저는 없었어요. 이것도 실수예요? 민정이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 민정 씨가 채원 씨한테 보낸 거예요.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연이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에 민정과 채원 간의 단체 대화방이 있었는데 민준이 서연에게 핸드폰을 직접 내밀며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혼 언급 이후 민준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그 대화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채원에게 민정이 보낸 메시지들. 언니, 오빠 아직 언니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분위기 잘 잡으면 돼. 올케는 오래 못 버텨. 성격이 좀 강해서 오빠랑 맞지도 않거든. 조금만 더 자주 와. 어머니도 언니 좋아하시잖아. 이것은 단순한 신우이의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올케를 밀어내고 전 여자친구를 오빠에게 다시 붙이려는 시도였습니다. 민정은 그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민정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차갑고 명확하게. 첫 번째, 채원은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는다. 민정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두 번째, 민정은 시어머니께 이 상황 전체를 설명하고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시어머니 앞에서. 세 번째, 앞으로 서연이 있는 자리에서 과거 관련된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정식 절차를 밟는다. 위자료 청구 포함. 민정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까지 가야 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민정 씨 손에 달려 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댁에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준, 민정, 그리고 서연. 5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정이 서연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올케한테 상처 많이 줬어요. 죄송해요. 짧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상황 전체를 민준에게 전달받은 후 서연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알면서 못 본 척한 것도 있어. 미안하다. 그 말이 서연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채원은 그 이후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는 서연이 묻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민중과 서연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연은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유지할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민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편을 안 들었어. 그게 제일 잘못한 거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민정이를 못 잡았고 채원이 일도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잊지 마요. 서연 씨는 이후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너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했을 때 바로 말했어야 했어요. 근데 참으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선을 넘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선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분노, 공감, 아니면 안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내 편이 아닐 때라고 합니다. 서연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신우이의 행동도 전 여자친구의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막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남편의 변화를 확인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울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단 한 장의 사진과 날짜별 기록으로 그것이 서연 씨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격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서연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